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박종민입니다. 땅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조가 남대문 앞에서 벌였던 그 광기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드릴 말씀 그 서막입니다. 1928년에 벌어졌던 이인자의 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라 절반이 역적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1728년 이인자의 난과 도래한 노론천하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가면 낙원동에 안성 낙원 역사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아늑하고 산책하기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 도처에서 가져온 각종 공덕비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역사공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켠에 관리실이 있는데 그 옆에 부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좀 많이 부서져서 한쪽 팔을 이렇게 시멘트로 보수를 해놨어요. 아마 민중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게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하면서 정이 가기도 합니다. 그 민중들의 보살핌이요. 그 옆에 커다란 공덕비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국 사로 도순무사 50 안성 토적 성공비. 그러니까 오명왕이라는 사람이 안성에서 역적을 토벌한 기념으로 세운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영주 20년인 1744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 경북 성주에도 비석거리가 있습니다. 탑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비석들이 모여있죠. 그 가운데에도 또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성산기공비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인평부원군 충정 20 무신기공비입니다. 무신여 역적 퇴치에 공을 세운 이보역이라는 사람을 기린 비석입니다. 세운 해는 정조 8년인 1784년입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한강에 내려다 보이죠. 거기 한병루라는 정자가 있는데 근삼 한병루 멋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따로 또 얘기해야 할 정도로 멋있는 비석입니다. 거기에도 비슷하게 생긴 비석이 있습니다. 정조 14년인 1790년에 세웠습니다. 이 비석 이름은 합천군 무신평난 사죽비라고 합니다. 지금 말로 풀이하면 1728년 무신년에 합천군에서 벌어졌던 영나를 평정하는 병남 평정을 기념하는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대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에 있었던 비석은 또 그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사이즈가 무시무시합니다. 영남비입니다. 영남 자체를 평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이라는 고을 전체가 역적으로 도배질됐다는 뜻이죠. 그걸 평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1780년대 벌어졌던 똑같은 란을 평정했다는 걸 기념하는 건데 이거를 정조 때 또 후에 세웠습니다. 1780년에 세웠죠. 이렇게 전국을 들쑤시며 일어났던 이 반란 사건이 바로 1728년에 벌어졌던 이인자의 난입니다. 무신년에 벌어졌다고 해서 무신난이라고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조 집권 초기에 이 정권의 비정통성에 반기를 든 소론 강경파 그리고 계속 소외돼 왔던 남인들이 무장으로 일어났던 무장 권력투쟁입니다. 결국 대실패로 끝났죠. 이 반란은 결과적으로 노론의 영구 집권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잔당비 벌린 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주 괴서 사건입니다. 그 처리 과정에서 보여줬던 남대문에서 영조가 보였던 광기 이거는 지난번에 보신 것 같습니다. 다시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신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신난의 수사기간 1년 동안에 이 궁궐 그리고 의금부 앞마당을 25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피로 물들였던 조선 왕조 최대 역모 사건 무신난 이인자의 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북형 경종을 독살하고 노론과 함께 왕위에 오른 권력자 이게 영조한테 늘 따라다니던 꼬리표였습니다. 치욕적이죠. 지금은 그냥 야사, 그냥 드라마 소재거리 정도만 얘기하는 그 정도지만 1724년에 영조가 즉위했던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대립하던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에게 이 경종 독살설은 권력 쟁취를 위한 제1의 명분이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살겠죠.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전력을 차지하죠. 그때 인조를 도왔던 사람들이 서인입니다. 인조를 앞세운 권력자의 서인인데 이 서인은 숙종 때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됩니다. 그때 영남을 기반으로 했던 남인 세력은 권력에서 배제됩니다. 그때 서인은 우리 살인, 서인을 중용하자 숭용산림이라고 밀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권력은 서인 내부 노론과 소론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영조대에 이르러서 노론 권력이 공고화되고 그리고 조선 말까지 이 권력은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늘 얘기했죠. 영조, 정조가 늘 얘기했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얘기가 있습니다. 탕평책. 당파를 초월해 인지를 등용한다는 이 탕평책은 사실상 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굳은 정치 질서가 붕괴될 뻔했던 사건이 바로 이 이인자의 날입니다. 1724년에 노론과 연합해서 권좌에 올랐습니다. 영조가. 그리고 3년 뒤에 그러니까 노론이 영조를 도왔으니까 노론도 이제 할 말을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자기 권력을 더 공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도가 지나쳤어요. 계속 영조를 간섭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돈을 완전히 박멸해야 됩니다. 라고 막 계속 주장을 하죠. 그랬더니 영조가 자기 권력이 도전을 하니까 이 노론을 물리치고 간섭 물리치고 소론 온건파를 정계에 복귀시킵니다. 고위직에 앉히죠. 이게 정미환국이라고 합니다. 경종 독살서를 진실로 믿고 있던 소론 강경파는 온건파하고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소론 세력을 다 죽이자라는 노론 강경파에 대한 경고였을 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영조의 권력 기반은 여전히 노론이었으니까요. 반란 세력은 남인 이인자가 지휘한 급진 소론과 영남 남인의 연합 세력이었습니다. 1728년 3월 1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현세자 아시죠? 인조의 아들입니다. 장남. 이 소현세자의 증손자 밀풍군 이탄을 왕으로 추대하고 전국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명분이 이렇습니다. 노론이 거사해서 소론을 죽이고 모조리 죽이기 전에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선수를 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든 반란을 무르익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때 딱 그랬습니다. 대기근과 부패와 그리고 이에 따른 흉흉한 민심이 이들을 부추기게 됐죠. 뒷받쳐주게 됐고요. 전국적으로 대기근이 덮쳤습니다. 이게 반역을 위한 호기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725년에 김제의 어떤 여자가 이제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자가 부엌 안에 개를 묶어놨으니까 그 난궁께서 이 부엌 바깥으로 내가 개끈을 빼줄 테니까 이걸 잡아당기면 잔인한 꼴을 보지 않고도 개를 죽일 수 있을 거다. 이걸로 우리 개 잡아먹자. 이걸로 마지막 파티를 하고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걸 잡아당깁니다. 그러고 부엌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개는 없고 자기 아내가 목이 졸린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자기는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 엽기적인 참극도 벌어집니다. 비극적이죠. 그런데 이 뿔뿔이 흩어지기에는 최후의 만찬 메뉴로 개구리를 먹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기근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그 비극 앞에서 관리들은 궁중에서 도적이 된 백성이 이렇게 즐비한데 수령 가운데 10명 중에 7, 6은 땅을 사고 새 집을 짓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월 달에 반역을 일으킨다는 첩보가 영조한테 올라옵니다. 영조가 똑똑한 영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성들 고통이 거꾸로 매달린 듯한데 간사한 무리들이 이를 헤아려서 난동을 일으키는구나. 협잡을 하겠다. 이런 걸 영조가 단박에 알아차린 겁니다. 이인자 무리도 이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신역을 감면하고 그리고 고을 수령은 절대 죽이지 말고 그리고 백성은 단 한 명도 죽이거나 겁탈하거나 재물을 빼앗지 말라고 반란군한테 엄명을 내립니다. 경상우도라고 부릅니다.
경상남도죠. 그러니까 경상우도와 호남, 충청에서 동시다발로 거병한 반란군은 순식간에 경기도 안성까지 북상했습니다. 충청에서는 남인 이인좌, 그리고 경상에서는 남인 조성좌와 정희량, 그리고 호남에서는 소론인 태인 현감, 현직 관리입니다. 박필연이 지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난적을 토멸하고, 그러니까 노론을 토멸을 하고 종사의 안정을 위해서 문관과 무관, 남인과 소북, 소론을 막느라고 동시에 했다는 그런 조선 왕조 최대 규모의 반란이었습니다. 난을 진압한 뒤에 소노론이었던 영남 안무사 박사수가 영조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나라 절반이 역적이 되어버린다이다. 팩트가 그랬던 겁니다. 반란 첩보가 올라왔던 바로 3월 14일에 벌써 이미 한성 나루터는 몰려드는 피난민으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미 벌써 한성에 살고 있던 노론 강경파들도 반란군과 정보를 교환해서 난리를 일단 피하기 위해서 몰려간 겁니다. 3월 15일 드디어 이인좌 군이 청주성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9일과 20일에는 정희량과 박필연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제 한성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3월 17일에 뜻밖에도 소론인 병조판서 오명왕이 토역을 자처합니다. 소론한테 소론을 진압시킨다? 영조가 모험을 했거나 아니면 도박을 했거나 아니면 이 이제수법을 이 사람이 꺼내죠. 영조는 즉각 수용하고, 그리고 또 역시 소론인 어사로 유명한 박문수를 종사관으로 임명합니다. 사로 도순무사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오명왕은 경기도 직산으로 진군한다 라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 부대를 매복을 시킵니다. 이 거짓 정보에 속았습니다. 이인조 부대가 직산을 피해서 안성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접근할 때까지, 백부 앞까지 접근할 때까지 절대 무기를 쓰지 말라 그럽니다. 오히려 오명왕은 지금 코를 걸고 자는 척을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관군이 없다고 사람들을, 저 반군 세력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백부 앞까지 왔을 때 신기전을 쏴대면서 이제 토벌을 시작을 합니다. 개시를 합니다. 결국에 거기에서 이인자는 생포되고 현장에서 능지처사됩니다. 그리고 오명왕은 경상도에서 토벌작전을 벌이고 있던 박문수와 성주 목사 이보역과 합류해서 정희량 부대를 격파합니다. 현직 현감이 거병을 했던 호남도 한 달이 못해서 진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줌의 반정 세력이 거병했던 그 중종 반정, 그리고 인조 반정,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이 어마한 나라 절반이 가담했던 초대형 반란인데 결국에는 실패라고 합니다. 4월 19일에 사로 도순무사 오명왕이 드디어 남대문으로 입성합니다. 개선하죠. 그래서 남대문, 우리의 영조 임금은 남대문 문벽에 올라서 이들을 영접을 합니다. 오명왕은 황금 투구를 쓰고 붉은 갑옷을 입고서 반군 지휘관 정희량, 그리고 이웅보, 그리고 나순곤의 목을 상자에 담아서 영조에게 바칩니다. 이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헌궤이라고 합니다. 궤은 목을 뜻하죠. 그런 사실 이 목이 그때 바로 그 오명왕이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엿새 전에 그 부하들을 시켜서 서울로 보내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목을, 서울로 보내놨던 이 목을 소금에 절여서 이 그 지금 신당동에 있는 훈련동호 화약구에 쟁여놨다가 이 개선식과 맞춰가지고 이제 오명왕이 다시 가져와서 영조한테 갖다 바친 거죠. 영조는 이들 목을 장대에 걸라고 명했습니다. 무신여곡추안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무신난에 가담한 반란군의 신문 기록입니다. 남 발발 직후인 1728년 3월 16일부터 1년 정도 걸린 1729년 3월 24일까지 전사자나 직결 처형자들을 제외하고 중죄인 291명에 대한 명세가 적혀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창덕궁을 위시해서 권례에서 열린 추국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조가 직접 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신문을 보면 사회개혁보다는 권력정치가 주목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40명 가운데 사대부가 자그마치 173명, 군관이 6명,
중인이 10명, 평민이 4명이고 노비 12명, 그리고 미상인 사람들이 86명입니다. 미상인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권력을 목적으로 한, 그러니까 사회 개혁보다는 권력이 목적으로 한 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영조는 굉장히 무자비했습니다. 이 그 정종 독살 혐의, 경종 독살 혐의라는 이 영린을 건드린 반역자들 아닙니까? 이 한 250명 가운데 159명이 죽습니다. 능지처사형으로 48명, 그리고 참수로 24명, 교수형으로 3명이 처형이 됩니다. 조사가 조금이라도 더디면 영조는 이 무더운 날에 7회에서 9회까지 신문하는 건 무능한 일이니 더 엄히 신문하라고 막 박탈합니다. 결국에는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4명이 물고됐습니다. 물고는 고문치사라는 뜻입니다. 고문받다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판결도 못 받고 기소도 못 되고 판결도 못 받고요. 영남이 반역형으로 낙인을 지켜버립니다. 오래도록 벼슬길이 막힙니다. 영조는 입으로는 이랬습니다. 영남은 본디 추로의 땅이므로 차별 없이 등용하라 라고요. 추로는 공자 맹자가 살던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교가 상했던 땅이므로,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등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 그러지 못했어요. 반란이 평정되고 5년 뒤에 공신이었던 박문수가 영조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탕평이 이름은 있고 실적이 없다고요. 좀 적나라하게 비판하죠. 그리고 이듬해, 그러니까 1734년에 이조 판사 송인명이 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영남이는 벼슬 추천을 받아도 등용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세월이 또 흐릅니다. 1745년, 그러니까 반란이 끝나고 17년 뒤입니다. 문득 영조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도 영남이는 백을 휘립고 죄를 넘는 자가 없는가? 무슨 뜻인가 하면 백의는 벼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벼슬이 없이는 이 중령을 함부로 넘나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콧대가, 영남이들 콧대가 높아서 반드시 벼슬을 받아야지 서울로 오거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 옛날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영남 심리사라는 그 직함을 가진 김상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남인들의 소원은 일개 진사가 되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했으면 소원이다. 하는 게 소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벼슬 없이는 중령을 넘지 않는 이 콧대 높은 영남 사람들이 벼슬길이 하도 막혀서 진사가 되고 죽었으면 하고 있다는 겁니다. 17년 뒤에요. 숫자가 있습니다. 인주에서 경종 연간에 당색별, 당파별로 당상관을 배출한 인원은 서인이 76%, 그리고 남인이 13%, 북인이 11%였습니다. 그런데 영조 정제 연간에는 노론, 그러니까 서인에서 갈라진 노론이 81%, 소론이 14%, 그러니까 자그마치 95%였고 북인이 4%에 남인은 1%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조 고종 연간에는 노론이 83%와 소론이 12%, 그러니까 역시 95%에 북인 3%, 남인은 2%였습니다. 그대로 간 겁니다. 노론 천하였습니다. 그 아득한 세월 동안에 노론은 전국 각지에 토역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남인들을 박멸했다는 기념을 하고 자기네 세상이 왔다는 것을 기념했는 그런 성물을 방방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에서 영조가 그런 광기를 보인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한테 부렸던 광기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론에게밖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광기였습니다.